모든 사람의 삶은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뒤섞인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조영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회화와 음악 두 분야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밝은 후광 뒤편에는 그의 삶 역시 상실과 후회, 그리고 결코 드러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영남을 이해하려면 그의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어려웠던 유년 시절, 작가로서의 정점, 그의 영혼 속의 고요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조영남은 1944년 대한민국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자녀를 둔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먼지 낀 마을길을 맨발로 달리던 날들과 야채와 고구마만 먹은 검소한 식사, 그리고 작고 단순한 집에서 불주위에 모여 보낸 저녁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영남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 재능을 보였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종종 막대기 등 찾을 수 있는 무엇이든 이용해 땅에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의 초기 그림은 단순하기는 했지만 감정이 가득했고 남다른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에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음악도 좋아하는데 특히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잠재우기 위해 자주 부르던 민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꿈으로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빈곤과 상실 속에서 사는 긴 나날들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10살 때 아버지가 중병으로 사망했고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빈곤에 빠졌습니다. 조영남은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도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를 계속하고 농장에서 일했으며 언젠가는 빈곤에서 벗어나 가족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강한 결심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는 불과 18살이었던 1962년에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다. 처음에는 그는 작고 초라한 빌린 방에서 살면서 식당에서 서빙하고 신문을 배달하고 간판을 그리는 등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밤에는 그림을 공부하고 기타 연주 연습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1965년 서울의 한명문 미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였다. 이 기간은 그의 예술적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기회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재능은 곧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는 1968년에 첫 번째 회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의 독특하고 감성적인 그림은 대중과 평론가의 주목을 빠르게 받았고 그의 이름은 한국 미술계의 새로운 현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영남은 그림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에도 손을 댔다. 그는 예술 카페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빠르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삶과 씨름하는 이들에게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1970년대는 조영남의 전성기였다. 그는 유명한 화가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받는 노래를 낸 유명한 가수이자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 전시회는 많은 관람객을 모으며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그는 예술과 음악 두 분야에서 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면서 전통과 현대 예술이 결합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삶의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는 자연을 좋아하고 숲속을 산책하거나 강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주 합니다. 그런 순간은 그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삶의 모든 압박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1975년에 그는 자신이 인생의 사랑이라고 묘사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내였고 그들에게는 3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가 끊임없이 창작하고 일하는데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가족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조영남은 1973년 미술 전시회에서 아내를 만났다. 당시 아내는 그 행사를 취재하는 젊은 여성 기자였다. 2 사람은 곧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지적이고 지식이 풍부합니다. 그는 그녀만이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때로는 힘들었지만 항상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서 그의 기쁨, 슬픔, 그리고 직장의 압박감을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2008년 그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 행복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는 아내를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그녀는 병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2011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내 아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잃는 것은 내 영혼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조영남은 항상 대중에게 강하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깊은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많은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다. 그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그의 음악과 미술 활동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그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일에 바쳐 끊임없이 순회 공연을 하고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딸의 생일과 막내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아내가 중요한 직장상을 받았을 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플 때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운명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텅 빈 방에서 밤을 새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는 강해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영남은 아내를 잃은 아픔과 함께 시대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낀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치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과 공감의 메시지를 담은 그의 예술 작품과 노래는 이전처럼 젊은 세대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조영남은 79세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상실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것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인생의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에 있어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시회와 사랑받는 노래 등 빛나는 커리어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큰 후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